딸 편들자니 며느리가 불편하고 며느리 편들자니 딸이 우네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옛날 시어머니는 호랑이였는데 요즘 시어머니는 고양이다. 아니요, 고양이가 다 뭡니까? 요즘 시어머니는 눈치만 살피는 길 잃은 강아지 신세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인 며느리 눈치만 봐도 수명이 줄 것 같은데 내 뱃속으로 낳은 딸 자식까지 합세해서 속을 썩이면 그땐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이번 사연은 딸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버린 저의 고백입니다. 딸 편을 들자니 며느리가 불편하고 며느리 편을 들자니 딸 마음이 무너지는 이 기막힌 상황. 저는 오늘 그 전쟁터 한복판에 서서 온몸으로 포탄을 맞고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0평생 자식들 잘 되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이 제 목을 죄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폭풍우를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건은 여느 평범한 주말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 거실로 딸 지선이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뛰어들어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못 참아. 유진이 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남이야? 내가 잡상인이냐고. 지선아, 진정해봐. 왜 그래? 유진이랑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도 마. 엄마가 준 갈비찜 지훈이 좀 먹이겠다고 갔는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유진이가 정색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형님 무례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비밀번호 오늘 당장 바꿀 거니까 다신 오지 말래. 엄마, 나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선이가 동생네 집 비밀번호를 알고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게 언젠가는 문제가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최악의 방식으로 터질 줄이야. 그러지 말고 천천히 상황을 말해봐. 엄마도 알다시피 지훈이가 갈비찜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일부러 간 거야. 옳게, 나왔어. 엄마가 준 김치랑 갈비 좀 가져왔어. 둘이 뭐해? 집에 없어? 어머, 형님. 아이 깜짝이야. 연락도 없이 어떡해. 연락은 무슨 가족끼리? 하던 거 해. 나 주방에 김치 좀 넣어두고 갈게. 형님, 저기요? 잠시만요. 저번에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드리지 않았나요? 오시기 전에 미리 카톡이라도 한 줄 주시라고요. 저희 부부 개인 공간인데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시면 저 정말 당황스러워요. 아니, 옳게. 내가 뭐 훔치러 온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반찬 가져온 건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기가 지훈이 집이지. 옳게 혼자 사는 집이야? 아니요, 형님. 여기는 오빠 집이 아니라 저희 부부 집이에요. 제가 샤워 중이었거나 옷을 갈아입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호의는 감사하지만 이런 식의 방문은 무례하신 거예요. 비밀번호는 오늘부로 바꿀게요. 아,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제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아니,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가지고. 아이, 진짜. 엄마! 그런데 이때 서재에서 손톱을 깎던 60세 남편이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야?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우리 지선이한테 무례하다고 했다고? 감히 신우이한테? 제 남편은 올해 60입니다. 저와 동갑내기죠. 젊어서부터 건설 현장을 누벼서 그런지 목소리도 크고 집안의 기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특히 하나밖에 없는 딸 지선이라면 껌뻑 죽는 딸 바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선이가 아빠 믿고 더 까부는 것도 있어요. 남편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이놈은 뭐 하고 있었대? 제 마누라가 누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당장 그놈한테 전화해! 여보, 일단 진정해요. 유진이 입장도 있잖아요. 아무리 시누이라도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건 아니 당신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가족 사이에 비밀번호가 어디 있고 사생활이 어디 있어? 그 집 살 때 내가 한두 푼 보탠 것도 아니고 죄다 해줬는데 우리 돈 들어가고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집인데 딸 자식이 아들 집 가는 게 무슨 죄라고? 이건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거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며느리 데리고 본가로 들어오라고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저희 집은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유진이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반면 딸 지선이는 보란듯이 아빠 옆에 딱 붙어 앉아 며느리를 째려보고 있었죠. 저는 그 사이에서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60세의 시아버지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오늘 지선이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내가 우리 지선이한테 무례하다고 소리를 쳤다며. 가족 사이에 그게 할 소리야. 아버님, 소리를 친 게 아니라 제 의견을 정확히 전달한 겁니다. 형님께서 예고 없이 저희 부부의 침실까지 들어오시는 건 사생활 침해예요. 저는 제 공간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 권리? 너 지금 공부 많이 했다고 시애비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냐? 가족은 하나야. 네 집 내 집이 어디 있어? 지선이가 동생 보고 싶어 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가족이라서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도 저희 집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잖아요. 근데 형님만 왜 예외이어야 하죠? 지훈 씨도 형님이 불쑥 들어오는 거 불편하다고 했어요. 지훈아, 너 진짜 아내 편만 들 거야? 누나, 사실 나도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어. 이번 일이 처음도 아니잖아. 몇 번을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고쳐지는 게 없어? 그리고 유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내가 아내 보기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이놈의 자식, 너까지 내 누나를 몰아세워? 너는 마누라 치맛바람에 휘둘려서 피부치도 안 보여? 이 집안 기강이 아주 개판이구먼. 남편 영호 씨는 탁자를 콱 내리쳤습니다. 6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 기세가 대단했죠. 하지만 유진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남편을 바라보더군요. 아버님, 기강이라는 말씀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저와 지훈 씨는 독립된 가정을 꾸린 성인이에요. 부모님이 집값에 도움 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의 사생활을 저당잡힐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사과하시지 않으면 저는 당분간 이 집의 발길 끊겠습니다. 뭐? 며느라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당장 지선이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너는 우리 집 식구로 인정 못한다. 딸은 이때다 싶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봤지? 유진이 끝까지 저러는 거. 나 진짜 아빠밖에 없어. 하며 남편의 팔에 매달렸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의 눈물은 뜨겁고 며느리의 논리는 차갑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았죠. 며느리 편을 들자니 남편과 딸의 불호령이 무섭고 딸 편을 들자니 며느리의 말이 너무나도 정당했으니까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평생 참아왔던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죽어라 밥을 하고 비위를 맞추고 중간에서 눈치를 본 결과가 겨우 이거란 말입니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다들 그만해! 그만하라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당신도, 지선이도, 그리고 유진이 너도! 다들 내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니? 당신은 60이나 먹어서 아직도 집안 대장 노릇이나 하고 싶어? 지선이 너는 35이나 됐는데 언제까지 아빠 바지자락 붙들고 살 거야? 내가 하는 건 가족 사랑이 아니라 민폐야. 유진이 말이 100번 1000번 맞아. 엄마까지 왜 이래? 그리고 유진아, 며느리 너도 그래 네 말 다 맞아. 근데 너 내가 제사 때며 명절에 혼자 다 하고 있어도 나한테 한 번이라도 어머님 힘드시죠 하면서 따뜻하게 말해본 적 있니? 내 논리 앞세워서 시누이 몰아세울 때 중간에 낀 내 심장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너는 관심이나 있었어? 나는 이 집 식모가 아니야. 너희 싸움 구경하는 관중도 아니라고. 제 외침에 모두들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항상 허허 웃으며 며느리 눈치 보고 딸 달래던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를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남편은 충격받은 듯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생 자기 말을 거역해 본 적 없는 아내가 자기 면전에서 호통을 쳤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선이 저렇게 망쳐놓은 거 당신이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함을 가르친 게 당신이라고. 그리고 유진아, 비밀번호 바꾼 거 잘했다. 그래야 이 집안 질서가 잡히겠지. 하지만 기억해. 내가 지킨 그 선이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이제 누구의 편도 안 들 거야. 지선아, 너 당장 올케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너도 이 집 출입 금지야.
결국 지선이는 억지로나마 유진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도 제 말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어머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해요. 사실은 어제 지훈 씨랑 싸우고 화해하려고 분위기 보고 있었는데 형님이 갑자기 들이닥치셔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꺼내고 상황이 더 꼬여버렸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해서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한 것 같아요. 하며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남편은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예전처럼 큰 소리는 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느꼈겠죠. 세상이 바뀌었고 그 바뀐 세상의 중심에 아내의 분노가 있다는 걸요. 여러분, 가족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든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가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칼같이 선을 긋고 남처럼 사는 게 정답일까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자리는 며느리와 딸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가 지켜야 할 거리를 가르쳐주는 자리라는 것을요. 60세 남편의 고집도, 35세 딸의 응석도, 31세 며느리의 냉정함도 결국은 제가 중심을 잡아야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딸 편을 들면 며느리가 불편하고 며느리 편을 들면 딸이 웁니다. 하지만 내가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족은 제자리를 찾더군요. 오늘도 저는 비밀번호가 바뀐 아들네 집 대신 저를 위한 작은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이 세상 모든 낀 세대 시어머니들, 우리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그만 눈치 봐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가족도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